한국이 G7에 초청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가 불쾌감을 토로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이 잘 되는 모습이 보기 싫어 발악을 하고 있는 일본. 최근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가결한 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냈지만 일본은 참여하지 않았다는데요.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아베 신조 총리가 갑작스레 말을 바꾸는 듯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한국의 G7 합류가 못마땅해 벌인 짓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한편 중국은 한국이 G7 초청에 응하면 과거 사드 사태처럼 보복을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과연 한국 정부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일본의 태도, 한국의 G7 초청, 과연 어떤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며 어떤 점이 불안 요소인지를 모두 TV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중국의 홍콩 국가보훈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G7 외교장관 명의 공동성명 발표를 위해 관계국들 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이번 외교장관 성명 발표는 홍콩 보안법의 재고를 중국에 압박하는 내용을 중심이 될 것이다 라며 알려진 바 있습니다. 요미우리는 다수의 외무성 간부를 이용하여 작성한 기사에서 이번 발표는 G7이 연계해 홍콩에 대한 1일 국가 2제도를 유지하도록 중국에 요구하자는 취지라며 일본 정부의 제안으로 7개국이 실무 레벨에서 성명 내용들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영국이 다른 국가들과 함께 공동 성명 등을 준비해왔지만 일본 정부는 G7의 틀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얼마 전까지 일본이 보여준 태도와는 상반되는 부분이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홍콩 보안법을 가결한 뒤 미국을 포함한 3개국이 이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냈지만 참여 제안을 받은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를 거부했고 성명을 낸 국가들이 실망감을 표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던 일본이 뜬금없이 G7의 틀이 중요하다며 외상 성명에 적극성을 보이는 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G7의 확대론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등을 포함하자는 의견을 제기하자 일본에선 아시아 유일의 G7 참가국이라는 일본의 존재감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표했는데요. 이는 한국의 입지가 커지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일본 정부가 입장을 180도 바꾼 것입니다. 어차피 중국이랑 관계가 안 좋아질 것이라면 자신들의 목소리를 G7에서의 입지나 다지자라며 한국이 G7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중국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등이 포함된 G20과 G7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G7의 리더십을 부각시킨 것은 한국의 G7 참여를 경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베 총리는 또 홍콩 보안법 관련 성명을 내는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이 G7 안에서 논의를 리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연기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위를 성사시켜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번 미중 갈등 국면에서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보인 셈입니다. 이렇게 일본마저 중국의 등을 돌리는 상황을 지켜본 중국은 한국마저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을 비판하는 입장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을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한 상태이고 대한민국은 이에 응했습니다. 이번 상황을 두고 최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한중 관계에 한국의 G7 초청 수락과 도전 직면이라는 제목의 논평 기사를 통해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폭넓은 동맹을 구축하려는데 한국과 인도, 호주가 이에 동참했고 G7을
제한을 수락함으로써 한중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중국의 의견을 배제한 채 사드를 배치해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을 당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G7 초청을 수락한 한국, 인도, 호주 3개국 중 한국이 가장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고 한국의 이번 G7 참여로 제2의 사드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중국이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 한국이 G7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만약 한국이 참여한 G7 정상회의에서 화해의 제재 등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때는 한중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며 이야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우리의 최대 우방국 미국과 함께 하자니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며 이제껏 항상 협박만 하던 트럼프가 걸리고 우리와 경제적으로 가장 가까운 세계 인구 1위 중국과 함께 하자니 북한을 이용하여 대북 관계를 조종하고 마음에 안 들면 지난 롯데마트 사태와 같이 폭도로 변신하는 중국 정부와 국민이 걸리고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행동할지 모두 TV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은 일본과는 절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인데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들에 대한 최근 판결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과 관련해 한국 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자산의 현금화를 주제로 한 강경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의식이 더 확고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측의 신중한 대응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아소다 부총리는 한국 측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의 민간기업 자산의 현금화 등을 시행한다면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경제가 피폐해질 것이 틀림없다라는 발언을 한 것에 이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외출 자제를 요청한 것만으로도 국민이 모두 열심히 동참했다. 하지만 일본 국민은 자체적으로 외출을 자제했다. 정부의 강제성은 1%도 존재하지 않았다. 일본 국민의 자긍심은 굉장히 중요하다. 일본의 국민성은 한국보다 높다라며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항상 삐뚤어진 모습만을 보여주며 또 말 같지도 않은 정신승리 해나가는 일본.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 정책이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졸라 안 이뻐온가 봅니다. 이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발심이 거세지 않을 수 없겠죠. 실제로 불매운동에 대한 초반 효과에 대한 의문의 소리가 있었지만 꾸준히 지속되어 온 노 재팬 운동. 지난달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은 담배와 맥주, 자동차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은 1년 전보다 9.5%로 감소한 수치로 닛산, 유니클로의 지유, 스포츠 브랜드인 데상트 코리아의 키즈라인 등 한국에 진출해 있던 일본 대기업들의 일부분이 큰 손해를 입고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특히 일본 생활용품 브랜드인 무일양품은 지난해 71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 영업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국민들은 한국의 불매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크게 우려를 표하는 반응이 없이 잠잠한데요. 우리가 일본에게 반발심을 가지고 거세게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편 일본은 도리어 한류 열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처럼 원수까지 상하게 만드는 K컬처의 영향력, 우리의 입장과는 상반되지만 결국 모든 이익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면 괜찮겠죠? 모두TV 또한 우리나라가 G7에 초청되는 상황에 대해 국민의 일원으로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일본과 같은 부정적인 주변국들의 태도와 한중미 간의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강대국에게 위기의식을 심어줄 정도로 강하게 성장했다는 것도 팩트죠. 이렇게 강하게 성장한 나라를 당당하게 만드는 것도 모두TV와 구독자분들이 함께 헤쳐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모두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